안과 허수입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자장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암 수술하기 전이랑 하고 난 다음에 영상 검사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정말 안전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위암 환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위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처음에는 내가 진짜 위암이야. 진짜 어쩌다 내가 위암이 됐나. 그럼 내가 진짜 몇 기지? 네, 내가 진짜 몇 기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고 나서도 내가 진짜 치료가 잘 됐나,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지만 저희 의사들도 굉장히 이 과정에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항상 필요한 게 있는데 CT입니다. 그러면 CT를 왜 이렇게 자주 찍나, 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CT를 이렇게 찍어야 되나? 그럼 내가 CT를 찍고 뭘 보려고 찍는 건가? 그럼 CT가 정말 내가 찍고 있는데 안전한가?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 계실 거고 항상 궁금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의학과 입장에서 환자분들이 왜 CT를 자주 찍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환자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55세 여자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거나 검진센터에 갔는데 내시경을 했습니다. 내시경을 했는데 내시경 하는데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CT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CT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병원 가셔야겠네요. 그래서 큰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왔더니 그냥 수술할 줄 알았는데 수술하려면 CT 한 번 더 찍으시죠. 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찍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CT를 또 찍었습니다. 수술하고 집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살살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열이 나나 싶어 갔더니 그럼 우리 CT를 확인 한번 하고 갑시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CT를 확인을 또 합니다. 한 번만 하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막 3번도 찍는 분들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CT를 하고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는데 다음에 내려오기 전에 CT 찍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수술이 잘 되려고 보려면 CT를 찍어야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다음에 외래 끝나고 나서 괜찮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오시는데 CT 찍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1년에 5번이나 CT를 찍었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내가 이렇게 CT를 많이 찍어도 되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이게 내시경인데요. 내시경을 하시면은 이렇게 덩어리가 있습니다. 덩어리가 있으면 이게 정말 위암인가, 아니면 궤양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궤양인가? 그래서 CT를 찍습니다. 근데 CT를 보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위에 뭐가 있는 겁니다. 덩어리가. 그래서 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때 찍은 CT는 정말 내시경에서 본 게 이게 위암이 맞는가? 그럼 내가 이 위암을 진단받은 이거는 몇 기인가? 몇 기인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뭐 말기? 막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고, 그러면 내가 수술을 하고 완치될 수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진단받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CT를 하시고요. 이제 수술이 결정이 난 다음에는 또 CT를 찍으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또 찍는가? 이게 수술을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도 어디 가기 전에 계획을 다 세우고 가면 운전이 편하지 않습니까? 잘 갈 수 있고 길도 안 헤매고. 그래서 우리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하기 전에 우선은 다 모의 수술도 해보시고요. 외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마취과 선생님, 뭐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다 환자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이때 의논을 할 때 CT가 꼭 필요하고요. 이러려고 CT를 찍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검진 CT 찍었는데 수술 전에 왜 또 CT를 찍나? 약간 다릅니다. 이게 3D 위장관 CT라고 해서 이게 우리 3차원 영상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3차원 영상으로 CT를 찍는데 이게 그냥 찍는 게 아니고 가스, 발포제 이렇게 빵빵하게 위를 불리는데 가스로 불릴 수도 있고 물을 먹어서 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빵빵하게 불리면은 이게 위암이거든요. 위암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기존의 검진 CT에서 찍었던 거랑 다른 게 찍는구나. 이렇게 위를 빵빵하게 해서 더 잘 보이게 해서 찍고, 그러고 나면 위에 암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밑에 있으면 반만 자르고 위에 있으면 안타깝지만 다 자르고, 이런 식으로 수술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3D CT를 보여드리면 이게 위를 빵빵하게 불렸습니다. 공기를 넣어서 빵빵하게 불렸고요. 여기 위암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초기 위암은 CT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초기 위암도 3D
3차원으로 영상 CT를 찍으면은 이렇게 잘 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이세요. 그래서 내가 검진해서 CT를 찍었는데 병원 와서 수술 전에 또 CT를 찍는 건 이런 이유다. 이렇게 알고 계실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수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기 전에 뭐가 좀 안 좋으면 수술 전에 수술하고 나서 집에 가서 CT를 또 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증이 있는가, 열이 좀 나요. 열이 날 때는 뭔가 수술한 부위가 새지는 않는가, 요게 까만 게 새는 거거든요. 새지는 않는가, 이게 조영제를 쓰면 이게 대동맥인데 대동맥이 하얗게 보입니다. 하얗게 보일 때 여기 수술한 부위에 또는 그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거는 조영제가 새면서 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봐야지 그 다음에 치료를 할 것인가,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그래서 치료를 하고 집에 가셔야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CT를 찍는 이유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증상을 확인하고 집에 가기 전에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 찍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3개월 있다 오세요. 6개월 있다 오세요 할 때 추적 경과 관찰을 위해서 CT를 찍는데 이때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재발입니다. 내가 수술하고 나서 괜찮은가, 아무것도 안 생겼는가. 근데 이런 환자분들 이게 보면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은 게 이렇게 덕지덕지 생기고 이게 간인데 간에 다른 거랑 때깔이 다른 얘도 조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발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발을 보는 거고 재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위를 빵빵하게 불려서 찍으면서 위를 반만 자른 사람들은 남은 위의 용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은 장이 꼬인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장이 꼬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CT를 찍는 건 이것 때문에 찍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CT를 왜 찍는가? 수술 전엔 진단이랑 평가를 해야 되고요. 내가 몇 기인가?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나면은 수술을 하려면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외과 선생님들이 충분한 시뮬레이션 하시기 위해서 찍는 거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배가 좀 안 좋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확인하고 빨리 치료하고 추적 관찰하고 난 다음 CT는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내가 어떤가, 재발했는가, 괜찮은가 확인하기 위해서 씻습니다. 그러니까는 적합한 시기에 따라서 목적에 맞는 CT를 촬영하면은 질병을 진단하고 다음에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약간 반복인데요. 그러면 제가 CT에서 어떤 소견들이 중요한지 CT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환자분들 조기 위암이라면 굉장히 좋잖아요. 내가 조기 위암 뭐든지 처음에 하면 좋습니다. 처음에 발견되면 좋아서요. 위를 빵빵하게 불렸는데 여기 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조기 위암이에요. 우리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병원에서 이거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게 조기 위암을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이렇게 살짝 없애면은 위도 남기고 조기 위암도 치료하고, 그래서 이게 조기 위암인가 병기 결정에 굉장히 CT가 도움이 되고요. 진행성 위암일 때는 안타깝지만 이게 어디까지 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수술을 어디까지 할 건가, 내가 수술만으로 되는가, 항암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성 위암일 때는 이게 폐거든요. 폐에 이렇게 생긴 것들은 암이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온몸에 CT를 찍어요. 그래서 우리가 CT를 계속 찍을 때 내가 이거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려고 찍는구나, 이렇게 알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추적 관찰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실에 배 아파서 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정상 위의 위치를 약간 바꿔놓습니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장이 막힐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빵빵한 것 같죠? 이렇게 장들이 빵빵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장이 막혀서 그런 거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하고 어디가 막혔는가, 치료는 뭘 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빨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가 꼭 필요하고요. CT 없이 어디가 막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하고 나서 제일 궁금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재발인가요? 아니면 저는 괜찮나요?인데 이게 국소 재발이면은 이게 나문이고요. 아까 내시경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생기면은 약간 나쁜 게 의심되고, CT를 찍으면 여기 재발함이 있구나, 이렇게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할 수 있고요. 여기 수술한 부위에 이렇게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이 수술한데 이게 클립이고요. 이 쇠처럼 보이는 게 여기 덩어리가 생기면은 수술한데 국소 재발했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빨리 치료를 해야겠다. 그래서 국소 재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소 재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안타깝지만 다른 데 생기는 사람들도,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잘 지내시던 분인데 2달 후에 이게 척추뼈인데요. 척추뼈에 하얗게 보이시죠? 이게 새로 생긴 암입니다. 척추뼈에 전이한 사람들도 계시고요. 이거 수술을 이렇게
초기 암이라서 내시경적으로 체류하고 잘 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게 임파선인데요. 감기 걸려도 붓는데 이게 암이 임파선에 가도 임파선이 이렇게 막 커집니다. 그래서 대동맥, 하얀 대동맥 주변에 임파선이 커졌는지 확인하는데도 전이를 확인하는데도 CT 없이 사실 확인하기가 힘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장이 꼬인 사진 보여드렸는데 이 환자도 장이 빵빵한데 이 환자는 장이 꼬여서가 아니고 장에 전이가 생겨서 전이암이 생겨서 이 위쪽에 있는 장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원격전이 있는가 이거 발견하는데 수술 후에 CT는 꼭 필요하고 그래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CT 찍고 오라고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환자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환자분들 수술하고 지내시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시 넣었는데요. 내가 수술을 다 하면은 위를 다 자르고 나면은 남은 게 없어서 안타깝지만 약간 자르고 나면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남았나? 내가 잘랐는데 내가 다 잘랐나? 3분의 1만 잘랐나? 3분의 1을 잘랐나?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지? 내가 우유 1리터를 먹으면 내 위에 다 들어갈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수술하고 나서 위가 얼마나 남았는지 재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CT를 찍으면은 그 CT로 가지고 남아있는 위 용적도 잴 수 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CT가 의미가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남은 위 용적이 수술하고 난 환자들이 나중에 체중, 근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수술하고 난 먹기가 너무너무 힘드시죠. 먹기가 힘들어서 위암 환자들에서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근육이 감소한다는 논문들이나 글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게 못 먹으면은 근육이 점점 감소하고 근육이 감소하면 몸이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 CT,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CT를 찍으면은 그 CT 한 장으로 우리가 몸에 이게 보라색이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한 장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재발 여부를 확인하려고 찍은 CT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CT를 찍으면 이런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환자분들 근육이 감소하면은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시면은 근육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오래 사는데 아주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운동하시라고 제가 이 얘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들어가 있는 연구 그룹에서 하는 건데요. 근육량이랑 잔존 위용적을 합쳐가지고 이 데이터를 딱 넣으면은 환자들이 운동이랑 영양 처방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 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수술하고 나서 꼭 그 CT로 재발만 보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근육이 얼마나 있는가, 남은 내 위가 얼마나 남았는가 이런 걸 확인해서 운동이랑 영양 처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꼭 운동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CT, 제가 너무 말이죠. CT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게 안전한가 너무 의문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CT가 얼마나 안전한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문이나 이렇게 방송 뉴스에서 방사선에 노출이 많이 된다. 우리나라 환자들이 CT를 많이 찍어서 방사선에 노출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가 들을 때마다 엄청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암이 발생한다. 뉴스에서 방사선을 맞으면 암이 발생한다. 내가 위암 치료하고 잘 나으려고 CT를 찍었는데 CT 찍다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어느 날 갑자기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저명한 논문에서 실린 내용인데요. 우리가 복부 CT를 찍을 때 0.01 그레이를 씁니다. 그럼 0.01 그레이가 여기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그럼 이게 영어로 써놨지만 이게 죽는 확률이에요. 그럼 죽는 확률이 0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0.01 그레이를 썼을 때는 거의 암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사선 노출에 의한 암 위험성은 정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 1등할 확률이 어떤 사람 1등이 하고 어떤 대부분은 못합니다. 근데 그 1등한 사람한테는 100% 확률이고 꽝인 사람은 0%입니다. 이게 CT에서 받는 방사선이라는 노출이라는 게 이런 영향을 갖고 있고 이게 모두가 다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확률이 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아무도 밝혀지지는 않았다. 밝힐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 확률이 작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T의 방사선은 정말 작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 찍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도 방사선은 싫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주네 병원에서는 CT도 다양한 CT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병원은 최신 기종의 제일 좋은 CT를 찍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차는 혼자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종의 CT를 찍으면은 환자분이 이 사이를 한번 지나가는 동안 이 환자는 얼마나 두껍구나. 얼마나 두꺼우면 방사선을 얼마나 쬐면은 얼마나 좋은 이미지가 나오는지 스스로 계산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환자한테 딱 맞는 방사선 양으로만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저설량 CT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나라 기관의 질병관리본부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놨어요. 복부 골반 조형 CT를 찍을 때는 10mg 써라. 그러면은 10mg만 쓰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mg만 쓰면은 0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아주대병원에서는 최신의 기종의 CT로 저설량 CT를 찍고 설량은 나라에서 정한 것만큼 절대 넘게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CT 찍을 때 저도 CT 한번 찍어봤는데요. 조영제가 혈관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확 기분 나쁘게 뜨거워집니다. 뭔가 혈관에 뭔가 타는 듯한 느낌도 들고 내가 기분 나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왜 조영제를 왜 써야 되나? 조영제를 왜 쓰는가? 질병과 병변이 더 잘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조영진강 안 한 거고 조영진강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박동 뛰는 대동맥이거든요. 하얀 게. 그럼 조영진강 하기 전에는 하얀 게 안 보이다가 조영진강을 하면 하얀 게 보입니다. 이런 정상 이게 간이거든요. 간이랑 신장 이런 게 하얗게 보여야 이 덩어리가 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영제를 쓰는 거고요. 조영제 없이 CT를 찍으면 이게 간인지 이게 신장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안다고 해도 그 안에 뭐가 생겼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영제는 기분이 나쁘시고 힘드시지만 꼭 질병과 병변이 잘 보이려면 꼭 필요한 약입니다. 근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약에 부작용이 있듯이 조영제에도 부작용이 있는데 급성이 있고 지연성이 있는데 급성은 이런 겁니다. 피부가 가렵고 뭐 이렇게 띵띵 붓는 사람도 있고 심각하게 심정지 호흡 부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1시간 이내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급성 부작용은 병원에서 해결이 됩니다. CT 찍고 나서 집에 바로 가시지 마시고 한 30분 있다 가세요 이런 안내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급성 부작용을 해결을 해드리려고 병원에 계시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연성 부작용 중에 특히 신장 독성, 신장 콩팥이요. 콩팥이 안 좋아지는 게 있는데 이게 1시간 이후부터 수일 사이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 부작용이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조영제 부작용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치료는 과민 반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성일 때는 이렇게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한 30분 정도 병원에 있으면서 내 몸에 이렇게 뭐가 나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리고 조영제는 신장 콩팥으로 나갑니다. 콩팥으로 나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먹어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드러기나 부종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면은 빨리 의료진에게 얘기해서 병원에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독성은 천천히 나타납니다. 주사를 맞자마자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신독성인데 또 신독성이 내가 신독성이다 이러고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소변이 안 좋아요. 소변이 안 좋고 이렇게 몸이 띵띵 부어요. 그럼 신장이 안 좋으신 거고 이럴 경우에는 빠르게 응급실로 오셔야 되고 또 이게 아무한테나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신장 콩팥이 원체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내가 이렇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먼저 의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독성이 나타났을 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T 찍고 나서 조영제를 쓰시면은 물을 많이 드실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안 찍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위암 수술을 하고 위암 수술을 잘 치료하고 살아가려면 CT는 정말 위암 수술하고 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CT 하시면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